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네, 맞아요. 천천히 들으면서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한국 중고등학생의 삶이에요. 많은 외국 친구들이 한국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한국 학생들의 일상이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간단한 퀴즈부터 해볼까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A. 2, 3시간 B. 5, 6시간 C. 8, 9시간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정답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나중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배우면 한국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 문화도 알 수 있죠.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네, 저도 기대가 돼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학생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게스트님, 한국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서 가장 특별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계획적으로 공부해요. 예를 들어,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을 모두 세워요. 마치 회사원이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에요.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군요. 맞아요. 단순히 시간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공부해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가 보통 수능이라고 부르는 시험을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시간표를 만들어요. 수능은 한국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나요? 먼저 학교 수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을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작은 글씨로 된 각주까지도 꼼꼼히 봐요. 각주는 footnote라는 뜻이에요.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작은 설명글을 말해요. 와, 정말 세심하게 공부하는군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복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 써보거나 친구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점검해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공부하고 왜 틀렸는지 원인을 찾아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혹시 한국만의 특별한 교육 자료가 있나요? 네, EBS라는 교육 방송이 있어요. EBS는 수능과 연결된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거의 모두 EBS 교재를 사용해요. 학교 시험인 내신도 EBS에서 많이 나와요. EBS는 정말 유명하죠. 그럼 학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녀요. 학원에서 숙제를 주고 추가 자료를 제공해요. 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 숙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요.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다른가요? 네, 각 과목마다 다른 방법을 써요. 국어는 다양한 글을 읽고 그 글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까지 공부해요. 수학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개념을 정리해요. 영어는 긴 글을 해석하는 연습과 듣기 연습을 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초등학생도 학교 수업 외에 하루에 2, 3시간 정도 더 공부해요. 어떤 초등학생들은 4시간 이상 공부하기도 해요. 초등학생도 그 정도라니 놀랍네요. 네, 중학생은 평균 3시간 12분, 고등학생은 3시간 33분을 학교 수업 외에 더 공부해요. 하지만 이건 최소 시간이에요. 실제로는 학교 수업, 자율학습, 학원, 숙제를 모두 합치면 고등학생은 하루에 8, 9시간 공부하기도 해요. 8, 9시간이요? 정말 많은 시간이네요. 이런 공부 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긴 편이에요. 2023년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생이 학습 목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평일 하루 평균 7.6시간. 이는 권장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한국 학생들은 잠을 잘 시간이나 놀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여가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여가는 leisure라는 뜻이에요. 쉬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는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육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돼요. 이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자기 주도적은 self-directed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앞으로는 한국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더 다양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계획, 학교와 학원 수업, 자기주도적인 복습, EBS 교재 활용, 균형 잡힌 과목 관리 등은 계속 중요할 거예요. 정말 한국 학생들의 노력이 대단하네요. 이런 공부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능력도 생겨요. 이런 능력은 나중에 직장에서도 도움이 돼요. 반대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해져요. 예를 들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할 시간이 적어져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주말에 잠깐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네요. 정리해보면 한국 학생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부해요. 학교 수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복습과 자기 점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EBS 교재를 활용하고 학원도 다녀요. 과목별로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관리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도 정말 길어요. 하루에 8, 9시간까지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낸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정답은 C, 8, 9시간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이죠.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 2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체계적이에요. 영어로는 systematic이에요.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는 체계적으로 일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균형이에요. 영어로는 balance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이에요. 공부와 휴식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한국 학생들과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정말 궁금해요. 각 나라마다 다른 교육 방법이 있을 텐데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